400억대까지 적자 폭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400억 적자, 어디는 이미 흑전했다, 파운드리도.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줘야 된다.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신고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삼성전자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주도 그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님이 하이닉스 굉장히 주가를 얘기하기 너무 부담스럽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TSMCO 실적에도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TSMC 먼저 실적부터 보고 가면 7월 16일 날 실적 발표했죠. 1조 2,700억 대만 달러니까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36%예요. 58조 6천억이고요. 가이던스 가장 높은 최상단에 부합을 했어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32조 5천억이에요. 순이익은 YY 전년 대비 77.4% 증가했어요.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5개 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요 67.7%.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80% 넘는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니까 상대적으로 TSMC가 굉장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니고 역대급 실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7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이 매출의 77%를 차지했어요. 전체 매출, 웨이퍼 매출의 77%도 역대급으로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7나노 이하니까 당연히 고마진이죠. 그리고 당연히 고가예요. TSMC 파운드리를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가격 안 올리면 거기서 오히려 또 수혜를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간 매출 성장 정량을 1분기 때 30%대에서 추가로 더 올렸어요. 40%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캐펙스 투자, TSMC 캐펙스 투자 굉장히 중요한 게 TSMC의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소부장에 계속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소부장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정적인 매출처로 깔고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TSMC가 또 다른 고객사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TSMC가 설비 투자를 기존에 520억에서 56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640억 달러까지 늘렸습니다. 약 30% 정도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TSMC 실적이 잘 나왔고요. TSMC 실적은 잘 나왔지만 TSMC 실적의 수요가 피크아웃 찍었다는 얘기는 어디도 증거는 없습니다. 아까 매출과 이익과 연간 성장률과 캐펙스 투자가 모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TSMC 실적은 오히려 AI 피크아웃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문제다. 밸류에이션 평가의 문제다. 즉 실적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이 의견 때문에 TSMC가 이렇게 엄청나게 실적이 잘 나와도 밸류에이션은 다시 따져봐야 된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성장률에 피크아웃이 안 왔지만 곧 피크아웃 올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감 때문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또는 미국의 반도체주가 최근에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거 역시도 그동안 상당 부분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아까 키미 K3 같은 혹자는 딥시크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단발성 노이즈라고 얘기하고 그게 더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노이즈가 자꾸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창신 메모리 CXMT가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죠. 그러면 얘네가 노리는 거는 범용인데 범용 D램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 다 HBM이 아닙니다. 최소한 50% 넘게는 다 일반 D램입니다. 그러면 일반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CXMT나 YMTC나 이런 데서 중국이 이제 범용 메모리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20%대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현재 13%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 공급 확대 우려가 있는 겁니다. 뭐 HBM 쪽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HBM만 파는 거 아니니까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그러니까 TSMC 실적이 AI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숫자로 증명했지만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의 문제, 그리고 중국발 공급 확대의 문제, 구조적으로 HBM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모든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차익 실현의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 실적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역대급 실적 나오겠죠. 실적과의 괴리율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앞으로 그 괴리율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 신고가 가는 거는 사실 모르죠. 근데 그거는 뭐 주가는
뭐 하느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모르는 건데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거의 40% 빠졌고 삼성전자도 40% 가까이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거든요. 28년도에 영업이 꺾이지만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28년도 거까지 실적을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27년도 거 실적으로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PR이 6배 미만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쪽이 훨씬 하이닉스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 많다고 보는 이유는 하이닉스는 내년 정도 되면 상당 부분 삼성전자한테 HBM에 뺏기지 않을까. 하이닉스를 지탱했던 HBM이 내년에도 중요할 건데 올해는 일반 D램과 낸드가 HBM보다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일반 D램과 낸드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덜 올랐어요. 근데 일반 D램과 낸드도 삼성전자가 1등인데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HBM4 시장의 점유율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연말까지만 돼도 올해 이제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HBM4를 양산할 건데 HBM4 엔비디아가 요구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만족한 게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영현 부회장님도 굉장히 여유있게 우리가 앞으로 HBM4에서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듯이 HBM4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하이닉스는 지금의 HBM3와 HBM3E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HBM3 시장의 압도적인 1등 자리를 유지했지만 그 1등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점유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미 HBM 처리 속도를 삼성전자가 맞추면서 역전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다행인 건 그냥 20% 정도 현재 시장 점유율 유지할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싸움이 될 텐데 하이닉스는 1등 업체로서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하이닉스의 HBM4 점유율을 계속 뺏어갈 그 위치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 D램과 낸드에서 시장 1등은 삼성전자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을 뺏으면서 기존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D램과 낸드에서 꾸준히 이익을 잘 내는 거죠. 근데 내년에 HBM에서 올해 계약을 잘 못해가지고 올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빠진 정도 수준으로 HBM을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연초에는 HBM 가격이 50% 오를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전망이 2배 오른대요. 2배. 그러니까 HBM 2배 오르면은 그 수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을 건데 하이닉스는 기존의 점유율 뭐 65%에서 예를 들어 40% 초반까지 빠지고 삼성전자는 기존의 점유율이 HBM3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11% 12%였는데 30%까지 올라가고 그럼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삼성전자 쪽에서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갖고 없는 파운드리의 강자죠. 파운드리가 지금 TSMC가 27년도 거까지 다 차서 28년도 거 상반기 거까지 애플 거 받고 엔비디아가 물량 조금 더 달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거 하느라고 다른 거 받을 여력이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 거 AI6 칩의 가동률이 잘 나오면서 지금 제가 최근에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지금 역대급 가동률이 나와요. 75%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75% 뭐가 대수냐. TSMC는 거의 95% 100% 나오지 않냐. TSMC는 원래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삼성전자의 가동률은 20%대였습니다. 겨우 삼성전자 자체 휴대폰 칩을 처리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 거 받고요. AMD도 물량을 늘렸고요. 퀄컴 것도 원래 삼성에 맡겼다가 TSMC 갔다가 삼성으로 다시 유턴. 그리고 구글이 지금 자체 칩 가장 최신 버전 아이드피쉬라고 하는 구글 TPU 10 버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구조적인 가동률 75%대 회복을 필두로 파운드리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국면에 있지 않나. 파운드리가 연간 많게는 4조에서 7조 가까이 적자나던 회사가 이번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때 뭐라고 했냐면 파운드리가 700억인가요? 400억대까지 적자폭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400억 적자, 어디는 이미 흑전했다. 파운드리도.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줘야 된다.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신고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삼성전자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주도 그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님이 하이닉스
굉장히 주가를 얘기하기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SK 하이닉스 샀다 팔았다 매매하지 말고 들고 있으면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정도로 AI 사이클에 대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미국 ADR 상장됐죠. 그거랑 지금 프리미엄 괴리율이 상당히 또 다시 벌어졌거든요. 그 괴리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낼 거고, 결론은 둘 중에 확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신고가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둘 중에 굳이 선택을 하자면 저라면 삼성전자 쪽을 왜냐면 모멘텀이 더 많이 있다. 근데 실적 깨지는 것도 보면 하이닉스 못지않게 삼성전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고, 하이닉스도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모르죠. 신고가 갈 수 있다는 비중 자체, 그러니까 신고가 갈 수 있다는 확률 자체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자금 5천만 원으로 가장 먼저 담을 반도체 종목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5천만 원 중에 당연히 지금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반반 담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있는 반도체 ETF가 있거든요. 절대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합니다. 레버리지 말고 그냥 반도체 ETF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ETF가 있어요. 요새는 뭐 굉장히 ETF 잘 만들어요. 탑2, 뭐 탑3 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50% 넘는 ETF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 담으시고요. 그거를 최소한 몇 프로? 30에서 40%. 그러니까 5천만 원에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는 반도체 탑2.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50% 이상 넘게 비중 담는 거 담으시고요. 저는 뭐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있고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있고 이거 있는데, 지금 당장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전공정이거든요. 근데 ETF 진짜 잘 만드는 게 전공정 핵심 장비 소재 부품만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신한자산운용의 아마 그 소울 ETF인데요. 전공정 ETF. 네, 정확한 명칭은 전공정 ETF라고만 치셔도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PSK, 테스, 뭐 VM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ETF 홍보하는 것 같네요. 반도체 전공정 ETF. 네, 소울 반도체 전공정이요. 야, 이거 진짜 밥값 아끼시고 택시비 이런 거 아끼시고 술값 아끼셔가지고 21,950원이거든요 소울 반도체 전공정. 피디님 요거 화면 띄워주실 건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거 개별 종목, 그래 뭐 PSK 좋은 건 알겠고 주성엔지니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느 게 더 갈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사서 모으신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요, 당연히 주성엔지니어 들어가 있고요, 원희갈패스 들어가 있고요, PSK 들어가 있고요, HPSP 들어가 있고, VM, 테스, 유진테크, 소울브린, TCK 핫한 반도체 전공정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30%. 그 다음에 전공정만 좋진 않아요. 그 삼성전자랑 TSMC가 지금 계속 최첨단 미세공정으로 가죠. 공정을 계속 쪼개고 있죠. 그러면 후공정,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TSMC나 삼성전자 모두 파운드리를 패키징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공정 업체들한테 계속 기회가 나는 거죠. 아, 이것도 쏠이네요. 이거 신한자산운용, 여기도 반도체 후공정 ETF. 요건 근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ETF 하시는 거 시가총액 3천억 이상 되는 것은 너무 작아. 이게 지금 시총이 715억인데 이건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 요게 어찌됐든 후공정 ETF가 있습니다. 요거 후공정 ETF는 시총 큰 거가 있는지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ETF 분석을 누르시면요, 개별 종목 뭐가 들어있는지 나오거든요. 네, 한미반도체 당연히 들어있고요,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있고요, 테크잉, PSK홀딩스, TSE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반도체 투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들어있는 ETF, 최소한 그 두 개 합산 비중이 50% 넘는 거에 아까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이상 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공정 ETF 뭐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후공정 ETF 한 1,000만 원. 그러면 4천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남죠. 그 1,000만 원은 기회를 보고 있다, 현금 들고 있다가 요 전공정이 더 많이 빠지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투탑 ETF가 더 많이 빠질 때 현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하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